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네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팔은 우리에게 신비로우면서도 낯선 미지의 세계라는 이미지로 남아있죠. 마침 올해 2020년이 네팔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요. 다문화 시대, 우리 주위의 다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네팔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총 3분 나와주셨어요. 네팔 대사관에서 김수진 씨 나와주셨고요. 네, 방금 나의 이웃에서 만나본 네팔 이주민 건비르 씨 나와주셨고, 네, 다큐멘터리 PD이자 네팔 여행 전문가인 탁재영 씨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네팔 대사관에서 김수진 씨 나와주셨는데요. 그 네팔 대사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과 네팔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네. 보통 대사관이라고 하면 비자 받으실 때 방문하는 기관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렇게 비자 외에도 이런 영사 서비스 외에도 네팔이라는 나라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또 홍보하면서 양국이 조금 더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정말 많은 네팔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네팔 분들이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또 안전하게 체류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팔 문화 알리기에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일단 네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 내륙 국가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의 산 중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총 8개의 고봉을 보유하고 있는 히말라얀 산악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여기 2,9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12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네팔은 인구 대비 그리고 국토 면적 대비해서 그 문화유산이 굉장히 풍부한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네팔은 이렇다고 하면 네팔인이 직접 소개하는 네팔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네팔이라면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만연산 또는 아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나라 네. 또는 14개 8,000m 넘는 산 중에서 한 8개 정도 네팔에 있는 나라 이렇게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석가에 우센이 있고 네팔에서 부처님으로 태어났었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가 방송할 때 네팔에서 부처님 태어났다고 인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데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속에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는 히말라야 나라긴 하지만 네팔에는 살아있는 문화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 하면 네팔에는 이제 살아있는 신부터 시작해서 신이 3억 3,33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팔에 가면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많아요. 그럼 어디다가 밟고 이러면 여기 신이 있는 곳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 현재 사람들이 얘기는 더 누려야 된다는 거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앞서 건미르 씨가 탁 PD님 소개할 때 이 예. 형은 네팔을 사랑하는 형이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럼 탁재영 씨는 왜 네팔을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일로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산악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뭐 네팔 그 히말라야 랑땅 지역을 좀 촬영해 와라. 네. 그래서 갔던 건데 사실 그때는 되게 고생스러웠고요. 왜냐하면은 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때 이 히말라야 쪽의 시즌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건기와 우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멋모르고 우기 때 갔다가 13박 14일 동안 걸으면서 14번 비를 맞고 이제 그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돼가지고 한번 그걸 하고 오니까 이제 그쪽을 그래도 한번 갔다 온 PD니까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가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반해서 네팔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126개 정도 민족이 있고 그 중에 103개 민족은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문화적인 다양성이 엄청난 나라고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갈등과 싸움 같은 게 많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서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카스트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인도랑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게 인도는 그 카스트라 그러는 계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카스트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지는 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이런 게 엄격하게 나눠지고 그런 거를 어기는 순간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네. 정도로 그 갈등이 심각한데 네팔의 경우에는 그 민족들이 하나하나에 다 카스트지만 그들이 무슨 상하 관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뭐 그냥 정말 뭐 하나의 성씨처럼 뭐 그냥 하나의 출신처럼 그렇게 서로 용인하면서 네.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매력을 느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또 네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 네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에 워낙에 뭐 우리랑 이렇게 얼굴이 비슷한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 중에 이 포카라 쪽 그 안나푸르나 근처에 사는 구룽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네, 민족이 네. 있습니다. 예. 굉장히 용맹한 민족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영국군의 심지어는 그들만의 부대가 있을 정도로 그 그게 이제 연병으로 구루카라고 가는 하는 친구들. 부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한 가족이 네. 저를 이제 입양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로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갔다가 네네. 거기는 또 이 남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집을 떠나서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마을에서는 그 부녀회의 입김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녀 회장님께서 이제 취재가 다 마쳐갈 무렵 이제 나는 딸만 둘이 있으니 네. 네가 내 아들을 좀 해라.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왕래를 하고 있고 뭐 집에서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뭐 이제 큰 무슨 잔치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가기도 하고 네팔 사람이라고 네팔 말도 좀 할 줄 아시고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이 형이 이름이 있어요. 네팔 이름으로 이름 얘기하면 당연히 있겠죠. 예. 야마들이시니까. 저의 네팔 이름이 이 저열 람천의 구릉꼬렌이라는 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이 이제 네팔 친구들이 네팔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네팔이 신기한 게 네팔 분들이 한국말을 정말 빨리 배우시고 어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약간 이게 네팔어하고 네. 우리 그 한국어하고 우랄라이트하고 비슷하거든요. 밥 먹었어요? 우리도 밥 먹었어요? 이렇게 돼요. 카나카나봐요? 밥 먹었어요? 이 너무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하긴 건비르 씨도 그래서인지 한국말을 하는데 억양에 어색함이 없어요. 아 진짜요? 한 20년 정도 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두 마디를 배워서 하더라도 말이 좀 이렇게 떠듬떠듬 하더라도 네. 한국 사람이 말 떠듬떠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을 다른 동남아시아나 뭐 서남아시아 분들 비해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네팔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네팔의 전통 문화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양성 면에서는 네팔이 문화 강국이다 보니까 네. 어떤 문화를 세 가지만 딱 소개를 해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네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티카 문화, 그리고 두 번째가 힌두교 축제인 다사인 축제, 다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간식 셀로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티카 말씀하셨는데요. 티카 문화는 뭔가요? 네, 티카는 붉은 천연 염료를 미간 사이에 이렇게 찍는 행위를 티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티카는 천연 염료로만도 하지만 축제일이나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생살과 천연 염료를 같이 요거트에 섞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네팔에는 그 집에 오시는 손님을 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티카를 선사하고 또 그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건비르 씨도 당연히 티카 해보셨겠네요? 예. 저는 티카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예, 아기 때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석가 민족의 물론 불교도 믿지만 힌두교도 믿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힌두교의 9번째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층에는 불교의 여러 이 물상들이 있다 하면 한 층에는 다 힌두교에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온 사원이 있어요. 저희는 가네사 신이라고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주례를 부는 사람 중에서 하나인데 네. 근데 아기 때까지는 다 할아버지께 배워가지고 띠까도 만들어는 배우고 띠까 하는 의미가 또 아침하고 점심 저녁 향 피워가지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띠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대사원 지금분이 아나운서는 모든 해운을 위해서 예를 들면 손님이 있든지 신이 있든지 이마에다가 넣고 이 신에 대한 축복을 이 친구한테 해운을 준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쌀과 이 스티커하고 꽃하고 과일 이렇게 넣어주면 네. 신한테 내가 원하는 거 소원으로 얘기하면 이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마지막에 신의 이마에 있는 거 나한테 넣으면 이제부터 그 소원을 이뤄주기 시작하는 거라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띠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팔에서는 뭔가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을 어디 이제 멀리 떠나보낼 때 뭔가 그런 뭐 축하를 해야 될 일 아니면 뭔가 보호를 신께 갈구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단 띠까부터 찍는 걸로 그 행사가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흰 띠까가 있고 붉은 띠까가 있는데요. 노란 띠까도 있고, 예. 네, 노란 띠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힌두교에서는 이 미간 사이에 네. 우리 영혼의 눈, 제3의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위가 굉장히 신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염료를 개가지고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우리가 보호도 받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네팔에 있는 저희 이제 양어머니의 네. 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취재 마지막 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양아들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저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는 그런 흰 띠까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생쌀하고 요거트하고 이렇게 우유하고 이렇게 개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붙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 이만한 게 여기 하나 생겨요. 마스크팩 바르듯이 네네네, 그런 느낌일 네.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애틋하니까 네. 저를 생각하셔서 그런 걸 해주셨을 테니까 그걸 이렇게 손도 못 대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럼 정말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이러고서는 그걸 바르고서는 이렇게 버스에 앉았는데 네. 버스가 이제 과당 하면서 비포장길을 막 달려가는데 이제 뭐 쌀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막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손을 이렇게 문지르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럼 보통은 찍으면 언제쯤 이걸 제거해도 되는 거죠? 원래는 떨어지는 대로 그냥 떨어지는 하는 대로 거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끔?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자기 전에는 네. 이제 이거를 이마를 끄고 하면서 이걸 마음대로 그 화장실에 버린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원래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지방에든지 신 모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카트만두 공항에 가보면 네. 국제공항에 가보면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시는 무슨 노동자분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다 집안에서 그런 세리머니를 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마에다 다 이만큼씩 붙여가지고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비행기를 타십니다. 그럼 비행기 안에서 이러고 계시면 여기 머리에 띠까가 아주 큰 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다사인 축제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건 어떤 축제인가요? 네, 네팔은 81% 이상이 힌두교도이기 때문에 힌두교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네. 이 중에서도 다사인 축제는 단연 최대 규모의 힌두교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기념하고 또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두루가라는 신을 찬양하는 축제인데요. 네팔 전역에서 15일 동안 치러지는 가장 긴 축제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정 순서에 맞춰서 15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축제입니다. 네. 그렇죠. 다사이라면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이죠. 그런데 축제 기간이 15일. 네, 15일. 굉장히 참 기네요. 우리는 이 번영보다 선영이 많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축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내활 민족은 이런 속담도 있어요. 내활 민족 망하는 거는 축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항상 즐기는 무언가가 즐길 문화예요. 있군요. 일주일 벌어가지고 일주일 다 서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나사이라는 축제 아까 티카 문화도 나오고 이 나사이로 되는 또 너사하라라는 게 뜻이 있거든요. 너사하라라는 게 뭐냐면 이 아까 KTX 타면서 내가 이 운에 반대 뭐예요 형 이러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이 액운이라고 했다며요. 액운으로 없애주는 거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사하라 그리고 나사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모든 매해운 축복하고 네. 또 애국군을 버리는 날 또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누르가 신이 이 악역들을 죽이는 날, 네. 승리하는 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벼불게 먹고 신한테 기도하고 하면 1년 또 무사히 살 수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예배하고 똑같이 주석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뒷가루 받고 예배하면 돈을 줘요. 아, 돈도 예, 받아요? 돈을 줘요. 예. 그런 축제 중에서 하나예요. 이 힌두 신화라는 게 알고 보면은 참 그 어벤져스 영화처럼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힌두 신화에서는 이제 악마가 나타났다가 신들한테 패배하고 또 다른 악마가 수련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또 막 세상을 어지럽히면 또 신들이 그걸 무찌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더사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악마 중에 이제 락샤사라는 이제 라체스. 이제 그런 악마가 있었어요. 네. 아체스라고 이제 불러요. 그 악마가 힘이 막 세지니까 이 악마가 너무 세지니까 이 신들이 신 하나의 힘으로는 이 악마를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병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어떤 여신에게 이 신들이 능력치를 다 하나씩 준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팔도 많고 네. 그 여러 팔에다가 모든 무기를 다 들고 있는 여신이 태어나는데 그 여신이 두르가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두르가 화신들 네네. 때는 깔리라고 불러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두르가 여신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면 그게 이제 깔리라는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을 하고 악마를 무찌른 날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더사인이라는 축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네. 이 깔리의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막 악마를 막 찾아다니는데 악마들이 보통 뭐 동물의 몸속에 숨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희생 제물로 막 바쳐요.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동안 제 양어머니를 못 찾아뵙다가 네. 처음 만나 뵙고 나서 다음에 뵌 게 한 6년 만에 제가 찾아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옛날 마을밖에 없으니까 무작정 거기로 찾아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그 사이에 다 돈을 벌어가지고 네. 포카라 이 도회지로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더사인 축제여가지고 옛날 살던 마을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제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연히 전 그 축제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몇 가지 행운이 겹쳐가지고 옛날 살던 마을로 찾아갔더니 거기 계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럼 축제 때 직접 네팔에 계셨던 네, 거잖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때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매일 밤마다 춤판이 벌어지고요. 어느 집을 가든지 다 그 축제 음식이 지금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축제 음식 그 인심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축제, 나사인 때는 축제만 아니라 네. 이 놀이도 다 해요. 네. 우리는 영놀이도 하고 카드 놀이도 하고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마시는 약간 술 문화도 또 한국이랑 비슷해요. 저희는 이 구름 민족하고 네월 민족은 이 태어난 날부터 이 죽는 날까지 이 막걸리 없으면 안 돼요.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네, 그 네. 막걸리 없이는 모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막걸리와 소주에 해당하는 술이 똑같은 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막걸리에 해당하는 게 장이라고 하고, 그다음 우리 소주에 해당하는 걸 럭시라고 하는데요. 그 술이 이제 축제 때 또 엄청 많이 만들고 엄청 많이 마시고 그렇죠. 네. 어디 갔든지 줘요. 그런 누구든지. 모습은 한국 문화랑도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축제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나라고 알게 더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 경험담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팔 알아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2탄으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